붓 하나로 16세기 조선, 그 거대한 시대의 문학적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천재 시인 옥봉 백광훈인데요. 그의 삶과 문학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16세기 조전의 문단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송나라 시대의 시, 즉 송시는요, 너무 형식에만 얽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어떤 자연스러운 감동이나 작가의 진짜 경험 같은 걸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졌죠. 문학이 그 생명력을 잃어가던 바로 그때 모두가 새로운 바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바람의 중심에 이 낡은 시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등장한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과훈, 호는 옥봉입니다. 그는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송시의 흐름을 과감하게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대신 낭만과 감성이 살아 숨쉬는 당나라 시대의 시, 바로 당시를 다시 불러온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런 문단의 혁신가는 대체 어떤 젊은 시절을 보냈을까요? 그의 이야기, 그 시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백광훈은 1537년 지금의 전라남도 장흥에서 태어났습니다. 뭐랄까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글 쓰는 재주가 정말 남달라서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의 시적인 감수성이 쑥쑥 자라났겠죠? 그의 성장 과정을 보면 정말 인상적입니다. 만 12살에 서울로 올라와서 당대 최고의 스승들 밑에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만 27살에는 진사시에 떡하니 합격하면서 실력을 제대로 입증했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는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예술가의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벼슬길에 나아가는 대신 시와 글씨에 푹 빠져 살았고 결국 만 35살에는 그 재능이 국경을 넘어서 명나라 사신까지 감동시켜 백광선생이라는 존칭까지 얻게 됩니다. 자, 이제 백광훈이 일으킨 문학혁명의 진짜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삼당 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당 시인,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말 그대로 당나라 시풍을 이끈 세 명의 시인이라는 뜻입니다. 백광훈은 최경창, 이달이라는 두 친구와 함께 이 문학운동의 선두에 서서 조선시단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의 송시가 뭐랄까 머리로만 쓰는 건조하고 형식적인 시였다면요. 오른쪽의 당시는 가슴으로 느끼는 낭만과 생생한 감정이 살아 숨쉬는 그런 시였죠. 백광과 삼당 시인들이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시는 삶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 진짜 감정을 노래해야 한다고 외쳤던 거죠. 이들의 움직임은 단순히 우리 취향은 이거야 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낡은 문학적 권위에 대한 저항이었고 새로운 감각을 창조하려는 예술혁명이었습니다. 바로 이 붓끝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당대의 최고 문장가였던 이정구가 백광훈의 시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건 하늘의 기운, 천기로 만들어진 시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극찬이죠. 단순히 노력해서 얻은 실력이 아니라 이건 타고난 천재성에서 나온 거라고 인정한 겁니다. 심지어 중국 당나라의 천재 시인 이하에 비견될 정도였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천재 시인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의 문집, 옥봉집입니다. 이 옥봉집은요, 백광훈이라는 시인의 짧지만 불꽃 같았던 삶, 그 모든 시적 열정과 성찰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결정체입니다. 그의 문학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참 드라마 같아요. 그가 세상을 떠나고 한참 뒤에야 아들과 동료 문인들의 힘을 합쳐서 1611년에 겨우 세상의 빛을 보게 됐거든요. 이 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삼당 시인 중에서 작품 수도 가장 많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먼저 출간돼서 당시 문단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의 예시, 즉 고시를 읽어보면 꿈이 없는 경험, 진솔한 감정이 정말 그대로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백광훈은 시만 잘 쓴 게 아니었어요. 글씨에도 굉장히 뛰어나서 영화체라는 서체의 대가가 되었고요. 이산해, 최립 같은 당대의 거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조선의 8문장가, 즉 8문장 중 한 사람으로 꼽힐 정도였습니다. 정말 다재다능한 예술가였죠. 자, 이제 그의 삶의 마지막 장과 그가 우리에게 정말로 남긴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그의 엄청난 재능과 명성에 비해 말년은 그리 평탄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설릉참봉 같은 낮은 벼슬을 전전해야 했고 결국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타양에서 45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술가의 삶이 가진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죠. 하지만 그의 육신은 사라졌어도 그의 문학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백광운의 시는 16세기 조선 문학의 거대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국 한시의 역사에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었고 그가 뿌린 씨앗은 후대의 수많은 문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면서 계속해서 자라났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한 사람의 붓끝이 한 시대의 문학 전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백광운의 삶과 그의 시는 우리에게 그렇다고 분명히 가능하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의 힘이 시대를 어떻게 바꾸는가,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